그날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장모 윤희는 늘 그렇듯 부엌 창가에 서서 햇빛을 등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며 사위 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고 표정도 어딘가 굳어 있었다. 윤희는 속으로 작은 파문을 느꼈다. 얘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신발만 정리했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어른스럽고 지친 남자 같아 보였다. 윤희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선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뒤 거실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평소엔 장난도 치고 가벼운 얘기도 주고받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재가 컵을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 아영이랑 요즘 좀.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윤희는 놀라지 않은 척했다. 부부 사이에 흔한 일이야. 얘기하면 풀리겠지. 하지만 속으론 알았다. 그의 목소리에 스며 있는 깊은 피로와 상처는 흔한 일로 묻힐 게 아니라는 걸. 민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창밖을 향해 낮게 말했다. 이상하게. 어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 말은 칼끝처럼 예리하게 윤희의 가슴을 찔렀다. 기분이 좋았지만 동시에 절대로 느껴선 안 되는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즉시 다른 말을 꺼냈다. 그래, 사람마다 편한 사람이 있지.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고 떨림은 감춰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윤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재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발자국. 그런데 도마 위에 있던 채소를 자르다 손가락을 가볍게 베고 말았다. 아! 순간적으로 나온 신음에 민재는 반사적으로 다가왔다. 어디요? 보여줘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바닥. 가까워진 숨. 윤희는 놀라 뺐지만 이미 손끝에 남은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민재는 돌아갔고 집은 조용해졌다. 그런데 조용함이 오히려 문제였다. 윤희는 부엌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건 그의 낮은 목소리, 손의 온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다. 며칠 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윤희는 아영과의 갈등이 해결됐나 궁금하면서도 민재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민재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달려온 얼굴엔 걱정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희는 당황했지만 피하지 못했다. 민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고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그의 체온이 느껴질 듯했다. 아영이 집을 나갔어. 윤희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민재는 손을 얼굴에 대며 말했다. 싸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 윤희는 그 말에서 멈췄다. 생각이 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봤다. 편안하고 따뜻하고 옆에 있고 싶은 사람. 그 순간 윤희의 심장은 마치 문을 두드리는 주먹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소파 옆으로 번지는 침묵이 너무 길어서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대로 민재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놓칠 수 없을 만큼 진심이 담긴 힘으로 그녀는 돌아보지도 못했다. 돌아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윤희는 알았다. 이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그녀가 원하지 않아도, 그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민재야, 그만 돌아가. 그녀는 애써 떨림을 감추며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곧 터질 무언가를 겨우 붙잡는 절박한 말처럼 들렸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피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윤희는 밤마다 잠이 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얘 하필, 얘 이런 일이. 그녀는 자신을 꾸짖었지만 떠오르는 건 민재의 눈빛, 목소리, 손끝의 온기뿐이었다. 금지된 감정이란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다.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우연이라도 볼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운명처럼 어느 저녁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다시 마주쳤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윤희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상자를 들어 올렸다. 놀라 뒤돌아보니 민재였다. 어머니, 혼자 들기 힘들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그녀를 흔들까 봐 숨을 죽이는 듯한 조심스러움. 윤희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 그냥 들면 돼. 하지만 손에서 상자를 빼앗아간 그의 손길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의 심장은 그 짧은 순간에도 격하게 반응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좁은 통로에 두 사람의 발소리만 울렸다. 차에 상자를 실은 뒤도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윤희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고마워. 이제 가봐. 하지만 민재는 떠나지 않았다. 그대로 차 문을 잡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이 감정이 뭔지. 윤희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그러면 안 돼. 알아요.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는 가슴 속에 오래 가둬둔 말을 꺼내듯 조용히 이어 말했다. 이상하게 어머니를 보면 숨이 편해지고 마음이 진정되어 아령이랑 얘기하려 해도 머릿속이 자꾸 어머니로 가요. 그 말은 칼처럼 아팠지만 동시에 달콤했다. 윤희는 차 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려 했다. 민재야, 넌 아직 젊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냥 지금 힘든 시기라서 그래. 하지만 그 말조차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민재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아니요. 그날 어머니 손 잡았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윤희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손목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그 온기를 떠올렸다. 그만 가. 이번엔 확실히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떨렸다. 그러자 민재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차에 닿아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뺨 가까이에 멈췄다. 닿지는 않았지만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워. 숨결이 엇갈릴 만큼 가까웠다. 어머니가 싫으면 지금 밀어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면서도 단단했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밀어내야 했다.
당연히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녀의 눈이 다시 떠졌다. 서로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민재는 그녀의 의지를 읽은 듯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 찰나의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다. 금지된 선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졌다. 그들은 가까워졌고 숨소리가 섞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윤희는 떨며 속삭였다.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돼. 그러자 민재가 속삭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멈출 수가 없어. 그들의 이성은 울부짖었지만 감정은 이미 너무 깊었다. 그리고 결국 윤희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살짝 때려던 손이 멈춰서고 말았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윤희의 모든 방어가 무너졌다. 그날 밤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볼은 뜨거웠고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윤희야.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단 걸.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재였다. 어머니,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는 심장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는 걸 느꼈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더 복잡하고 더 뜨겁고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걸. 윤희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심장은 이미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위험했다. 그녀는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정리하려다 멈추고 옷을 갈아입으려다 다시 멈추고 그저 자신의 떨리는 눈빛만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나가면 정말 끝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경고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해 있었다. 약속 장소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작은 공원 구석 벤치였다.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져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더 심장을 조여왔다. 윤희가 벤치에 앉기 직전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였다. 그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장난스럽게 뭐 이런 말까지 해라고 말을 던졌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볍게 말할 수 없었다. 윤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둘 사이엔 몇 초간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제도, 그제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영이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마음이 자꾸. 그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윤희는 손끝을 꽉 쥐며 말했다. 민재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그 말 안에는 그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는 흔적이 너무 분명했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올렸다. 그래도 어머니도 저랑 같은 생각한 적 있죠. 윤희는 숨을 들이마셨다. 대답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침묵은 이미 대답이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다. 저는 어머니를 좋아해요.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윤희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래선 안 되지. 그래서 더 미치겠어.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아주 가볍게 손끝을 올렸다. 닿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벼운 접촉. 그런데도 윤희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손끝이 떨릴 뿐이었다. 이성은 도망치라고 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저만 이렇게 느낀 거 아니죠?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숨결은 떨리고 있었다. 윤희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을 감는 순간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민재야, 너한테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나도 너희 집에 올 때마다 내 눈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모든 방어가 무너졌다. 둘 사이의 거리는 단숨에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이 부딪히고 떨리는 기류가 두 사람을 붙잡았다. 민재는 그녀의 뺨을 살짝 만졌다. 이번에는 물러설 여지도 없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돌아갈 수 없어질 수도 있어. 그 말에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돌아가기 힘든 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둘 사이의 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게 서로를 끌어당겼다. 입술이 닿기 전 윤희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해. 알지? 그러나 그 말마저 흔들린 채 사라졌다.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지 못한 감정에 휩쓸려 금지된 사랑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방금 전 일어난 현실이 믿기지 않아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아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윤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윤희를 바라봤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지금부터야말로 진짜 시작이라는 걸. 감정의 시작이 아니라 죄책감, 갈등, 혼란, 선택, 그 모든 것의 시작. 윤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 내 아내잖아. 하지만 그 말은 차갑지 않았다. 누구보다 뜨겁게 흔들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민재는 일어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윤희는 돌아서며 떨리는 숨을 삼켰다.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다. 민재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날 그 공원 벤치에서 한 사람은 사랑을 얻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결코 잊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다.